안녕, 망포중학교 3학년 친구들. 우리 시험 문제 한번 봐보자고. 이번에 4번으로 넘어왔어. 자, 4번은요. 대화에서 나온 황제의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자, 황제라는 키워드를 잘 기억해 두고 봅시다. 제왕은 천명을 받은 존재이니 하늘의 뜻을 받들여 통치해야 합니다. 유교의 덕과 교화의 힘을 빌려 다스리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부대의 권위를 받아들여 유교를 통치의 기본 원리로 삼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자, 중국사 한번 우리 어떻게 해볼까? 복습해볼까? 좋아요. 자, 중국은요. 물론 하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 나라가 있었다는 어떤 흔적이나 유물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상나라부터 배우고 있어요. 자, 상나라. 은나라라고도 하죠. 이 상나라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갑골문을 통해 가지고 나라에 제사를 지내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 같았다. 재정일치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렇지, 왕이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는 거야. 갑골문을 사용했다. 갑골문이라는 특징이 있었고, 그리고 재정일치라는 키워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어떻게 한 거야? 점을 쳤다는 것에서 점성술이 발달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상나라는요,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합니까? 주나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상나라의 수도가, 마지막 수도가 어디라고 그랬지? 은허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주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큼지막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켰잖아. 그치?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 명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신이 점지해 주었다. 이미 신이 그러라고 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그렇지. 신이 그렇게 시켰다. 신이 그러라고 했다. 신의 뜻대로 한다. 신명정시. 는 신권정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신의 뜻대로 우리는 한 것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토가 상나라 같은 경우는 황허강 유역에 있었거든. 근데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영토를 확장하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그림이 그렇지? 황허강이라고 하면은 이 밑에는 창산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 자, 여기가 수나라와 당나라의 수도가 되었었던 장안이었고, 여기가 러향, 나급이었어요. 그리고 이 옆쪽이 바로 하이펑, 개봉이 됩니다. 하이펑 같은 경우에는 송나라의 수도였었죠. 조광윤의 송나라. 자, 그러면 주나라 다시 넘어와가지고, 이 주나라는요, 신명정치를 내세우면서 영토가 확장되니까 이 넓은 영토를 어떻게 다스려야겠어?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믿을 수 있는 신하나 아니면 자기 가족들을 지방에다가 보내는 거야. 믿을 수 있는 신하를 가신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가신이나 혈연적인 관계들을 지방에다가 제후로 책봉해가지고 제후로 보냈었다. 이거 뭐예요? 혈연적 봉건제. 하지만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혈연적이라는 말이 빼앗아서 봉건제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주에 봉건제, 지방에다가 제후를 보내가지고 통치하였었다.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왕의 힘이 지방까지 넓게 닿지 못했다는 것을 상징해 주나라 멸망이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민족들의 침입이 있어가지고 계속 나라가 혼란해지고 분열이 되고 하다 보니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옮기는 수도가 이 장안유역에서 어디로 옮기게 되냐? 여기 나급, 러향으로 옮기게 돼요. 이쪽으로 옮겼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겼다. 그럼 조금 더 어디로 간 거야? 오른쪽으로 간 거지. 오른쪽은 어디인데? 동쪽이에요. 그래서 주의 동천이라고 합니다. 주나라가 수도를 러향, 나급으로 옮겼다라고 해가지고 주의 동천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라는요, 나라가 수도를 옮겼다는 것은 두 가지를 뜻해. 한국사를 배운 친구들도 대충은 감을 잡을 거야. 나라가 정말 강력한 힘을 가졌을 때나 아니면 나라가 당장 위기에 처했을 때야. 이때는 위기에 처했던 때지. 그리고 주나라가 없어지고 이제 분열이 돼. 더 작은 나라들로, 10개가 넘는 나라들로 분열이 되는데 우리가 이 시기를 뭐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춘추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원래 조금 더 깊게 배우면 춘추시대랑 전국시대는 사실 엄연하게 보면 다르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 중등 수준이고 춘추전국시대를 하나의 수준으로 묶어가지고 춘추전국시대 하면 꼭 기억해줘야 되는 거 뭐야? 제자백가의 등장이야.
유가사상, 도가사상, 그리고 묵가사상, 그리고 하나 더 뭐예요? 법가사상이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옆에다가 한번 적어 볼 건데, 여기로 옵시다. 자, 제자백가.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합니까?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는 거야. 유가사상을 주장했었던 공자, 맹자, 그리고 순자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유가사상은 도덕적 정치를 해야 됩니다. 왕이 도덕적으로 깨닫는 사람, 왕도 정치, 조선이 원래 어떻게 시작했어? 왕도 정치로 시작했었지? 그게 바로 유가사상에서 기반이 됐던 거야. 자, 그리고 묵가사상. 묵가사상은 겸일사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지, 평등한 사랑. 묵자가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도가사상은 유가사상을 조금 비판했었는데, 대표적으로는 노자와 장자, 지기지기 장자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어. 자, 이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것을 얘기했어요. 자연적인, 인간은 누구나 자연에 맡겨야 된다. 자연의 흐름에 맡겨야 된다 얘기해서 자연적인 통치를 이야기를 했고,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끔 자연스럽게 두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법가입니다. 이 법가는요, 대표적인 법가 사상가 한비자가 있어요. 한비자는 어떻게? 강력한 법으로 백성은 오로지 당근과 채찍으로만 통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법가 사상을 주장했던 한비자. 요 네 가지 중에서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하는 이 사람은 바로 요 사상을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었던, 그렇죠, 진시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진시황제라는 말 잘 봐야 돼. 진시황제라는 말은 황제의 시초야, 시초. 황제의 시발점이 되는 사람, 한마디로 황제의 처음인 사람, 처음 황제가 되는 사람, 진시황제라고. 그러면은 진나라의 황제구나. 자, 이 전국 시대를 통일하는 나라, 어떤 나라? 그렇죠, 진나라가 된다. 자, 이 진나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요? 강력한 법으로 백성들을 통치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반발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발에 결국 못 이겨가지고 난이 일어나게 되고,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초한지에서 승리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유방의 한나라예요. 그 한나라 때를 볼 수 있는 거야. 왜? 한나라 때는요, 한 무제 때 유교적 통치를 받아들여가지고 유교 통치를 기본 원리로 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황제는 누구다? 진시황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한 무제, 나라를 세웠던 한 고조, 한마디로 유방은요, 처음 왕이었었고, 이 한무제는 2대 왕이 아니야, 얘들아. 여러분들이 한 고조 다음에 한 무제를 배운다고 해가지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한 무제가 2대 왕인 줄 알고 있어. 한무제는 2대 왕이 아니에요. 7대 왕입니다. 자, 선지 한번 볼게요. 한 무제의 업적으로 옳지? 그렇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될 것 같아요. 옳지 않은 거 볼게. 장건을 서역으로 파견해가지고 실크로드, 서역으로 가는 실크로드를 열게 된 사람은, 장건을 일단 서역으로 한무제가 파견했었잖아. 그리고 실크로드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한무제의 업적이 많고, 소금과 철, 술까지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소금과 철의 전매제도. 전매는 뭐야? 전세 냈다고 매매권에 대한 전세. 한마디로 뭐야? 나라에서만 소금과 철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소금 전매제, 철 전매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무제의 업적이 맞습니다. 고조선을 멸망시킨 자,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을 거야. 이때 당시에 한무제가 정말 너무 싫어했던 게 있었어. 뭐였냐면, 이 진나라 때 진시황제가 자신의 이 강력한 왕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 진시황릉과, 그렇지, 만리장성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 만리장성을 왜 지었니, 얘들아? 흉노라고 하는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너무나도 무서웠기 때문이야. 그거는 한무제도 마찬가지였어. 오히려 한 고조, 유방은요, 그 흉노와 잘 지내보려고 막 결혼시키고 그랬었는데, 한무제는 그런 거 어림도 없지. 흉노가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견제를 많이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 바로 우리 고조선, 우리 최초의 나라 고조선과 저기 북방의 유목민족 흉노는 나름대로 잘 지내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를 뿌득뿌득 갈게 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그렇지. 결국에는 우리 고조선을 멸망시키기로 해가지고 고조선의 왕검성을 함락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한무제의 업적이 맞습니다. 9년제를 확대해가지고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했다. 요것도 맞아.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9년제는 최초로 누가 실시했었어? 맞아. 진시황제가 실시를 했었어. 얘들아,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주나라가 왜 망했니? 봉건제 때문에 망했었어. 그러니까 지방을 이렇게 봉건제 같이 제후를 보내가지고 운영해서는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서 지방에다가 지방을 군과 현으로 나눠가지고 지방관을 파견하는, 감찰관을 파견하는 9년제를 실시했던 사람이 진시황제였고, 이 9년제에다가 혈연적 봉건제를 플러스했던 게 바로 유방이었어. 한 고조였단 말이지. 그런데 전국을 9년제로 확대해가지고 중앙 집권체제, 왕의 힘이 센 중앙 집권체제를 확립했던 사람은 한무제야. 다시 한번 설명할게. 한마디로 한무제는 지방을, 한마디로 전국을 9년제로 확대했었고, 한 나라를 만들었었던 한 고조는 군국제를 실시했었다는 걸 꼭 기억해. 군국제는 뭐라고? 9년제 플러스 봉건제이다. 기억 꼭 해주시고요. 추천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부품중정제를 실시했다. 부품중정제를 실시했다. 일단은 딱 봐도 한무제의 업적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냥 감으로 풀지 말고, 그러면 이 부품중정제는 누가 실시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은 선생님의 역사특강을 들은 친구들은 딱 멋지게 손들고 이야기할 거야. 조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맞아요. 위나라의 진군에 의해서 정리된 인사제도가 바로 부품중정제입니다. 이 부품중정제는 위초고, 삼국지 시기가 위초고였잖아. 맞아요. 위나라 때였어요. 이것은 중앙정부가 1품부터 9품까지 관리의 직급을 나누는 거야. 그러면서 그 품위에 당해가지고 관제에 따라가지고 사람들한테 주게 되는 녹봉도 다르고 권한도 이제 차등화를 시켰던 게 부품중정제였거든요. 한마디로 인사제도였다. 여러분들은 위나라라고 하는 것보다 위진남북조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겠지? 위진남북조 때였기 때문에 이것은 X.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중국사까지 다 쭈루룩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네. 5번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할게요.